잡동사니를 치워야 행복의 공간이 생긴다. 머릿속이 너무 많은 잡동사니로 꽉 찰 때가 있다. 그중 후회는 많은 공간을 차지한다. 계속 돌이켜보며 곱씹는 시간이 많으니 말이다. 머리가 복잡할 땐 명료하게 생각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 뇌에 쌓인 잡동사니를 치워줘야 한다. 이성적인 사고와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에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하다. 그런데 후회 같은 오래된 것들이 가득하면 좌뇌와 우뇌의 조절에 문제가 생긴다. 불안감이 커지고 기분 조절이 어려워진다. 한마디로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지는 것이다. 제대로 다루지 않은 후회는 계속 떠오르며 아직도 진행 중이거나 이제 막 일어난 일처럼 느껴져. 마치 트라우마처럼 24시간 머릿속을 장악하고 만다. 잡동사니를 치우고 후회스러운 일을 곱씹는 패턴을 줄이면 불안증과 기분은 물론 내 기능까지도 개선된다. 현재에 집중하며 살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후회를 내려놓아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 인간은 마치 반복 재생을 눌러놓은 플레이리스트처럼 후회를 계속 재생하도록 진화했다. 그만큼 후회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은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다. 인간은 희한하게도 자기에게 벌 주는 것을 좋아한다. 이는 인간의 뒤틀린 본성이다. 과거의 잘못을 곱씹으며 자책하는 것은 자신을 벌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자기 처벌하는 대신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돌보자. 후회로 인해 계속 괴로워해야 할 이유가 없고 자기 비난은 아무런 가치도 없으며 후회를 반복해봤자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뿐이다. 자신에게 인간적으로 반응하는 법을 배워야 할 때가 있다. 과거의 후회스러운 일에 매달려 현재의 기쁨을 즐기지 못하게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조금 더 행복해지기 위해 삶 자체를 방해하는 후회를 내려놓자 당신은 얼마든지 행복해질 자격이 있다. 우리는 모두 후회하며 살아간다. 삶은 선택의 연속이고 누구나 살면서 실수를 한다. 때론 주어진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실수를 한다. 이처럼 자신의 선택이 불러올 결과를 누구도 예상할 수 없기에 그 선택이 실수였다는 것을 한참 후에 깨닫기도 한다. 선택은 후회를 남긴다. 이때 유독 자신에게 엄격한 사람은 타인의 실수를 용인하는 것도 자신을 용서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한다. 그리고 끝내 내려놓지 못한 후회들은 결국 우리의 행복을 좀먹는다. 나 역시 삶의 많은 순간을 후회한다. 좋은 기회를 놓쳤고 누군가에게 큰 실수를 했으며 더 잘해주지 못해 미안한 사람들도 많다. 후회할 일은 여전히 가득하다. 하지만 그때마다 나는 조금 더 유연하게 접근하려고 노력한다. 나의 이성적인 자아를 내세워 후회에서 무엇을 배웠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한다. 당연하게도 나를 찾아오는 수많은 내담자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후회스러운 선택과 과거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 후회의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면 마음의 상처를 발견할 때가 많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후회를 이겨내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이 더 많다.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그 어떤 후회에 얽매여 있더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니 당신이 부디 후회를 내려놓고 조금씩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알아갈 수 있다면 좋겠다. 어떤 종류의 후회든 거기에 묶인 채 계속 생각하면서 비난하고 벌하며 내려놓지 못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란다. 단순하고 담백하게 미니멀리즘. 죽음을 몇 주 앞둔 90대 성직자와 매우 흥미로운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그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여행 가방 하나에 전부 다 들어간다고 말하며 그 덕분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유를 묻자 그의 대답은 이러했다. 요즘 사람들의 삶에는 잡동사니가 너무 많아졌죠. 적게 들고 다닐수록 내 삶의 짐도 적어집니다. 나는 이 말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따라잡기 위해 계속 무언가를 욕망하고 사들이기 때문에 괴로워진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삶에 잡동사니가 많을수록 잃을까봐 두려움도 커진다. 단순함은 행복한 삶의 필수적인 요소다. 단순함은 다처럼 우리를 붙들어준다. 소박한 기쁨에 만족하면 자꾸만 소유물을 늘리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 좀 더 단순해진 당신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 지금 숨 쉴 공간도 부족하고 가진 것조차 알아차릴 수 없을 만큼
잡동사니가 너무 많진 않은가? 솔직히 말하자면 나도 남들과 비교하면서 끝없이 욕망하는 단순함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았던 적이 있다. 하지만 지금은 소박한 삶의 기술을 터득한 사람들이 부럽다. 소박하고 단순하게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행복하기 때문이다. 단순한 삶일수록 더 행복해진다. 나는 이 진리를 실천하려고 매일 노력한다. 성취나 성공, 물질적 이득보다 단순함을 우선으로 삼는다. 보통 우리는 가진 것이 많아 보이는 복잡한 삶을 사는 사람과 자신을 비교한다. 좀 더 간소하게 사는 사람과 비교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제는 단순함을 포용하고 단순함에서 놀라운 지혜를 발견해야 할 때다. 우리는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다. 나는 심리치료사이기 전에 인간이기에 행복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어디든 있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내 인생에도 나의 행복을 방해하던 사람들이 여러 있었다. 나는 북아일랜드 분쟁이 한창이던 시기에 벨파스트의 아르도인에서 자랐다. 그곳은 폭격과 총격, 살인이 끊이지 않는 너무도 무서운 곳이었다. 하지만 전쟁 중에도 사랑은 꽃피듯 그곳 역시 사랑과 친절이 가득했다. 서로를 의지하며 사랑하고 챙기던 많은 이들이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나는 어렸을 때 많은 시련을 겪었다. 나는 남들과 다른 남자아이였다. 마른 체구에 목소리도 여자아이 같았고 피아노를 쳤다. 여자아이들과 놀면서 머리가 예쁘다고 칭찬해주는 것이 더 편한 그런 남자아이였다. 내가 어떤 아이였는지 당신의 머릿속에 대충 그림이 그려질 것이다. 그런 나에게 어머니는 언제나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나는 특별하다고 했다. 10대 청소년기에 접어들어 그 특별하다는 것이 동성애자를 뜻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하지만 나는 당시 남성과 이성애가 지배하는 관용 없는 환경에 둘러싸여 있었다. 내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은 빠르게 퍼졌고 당시 한 친구는 다른 아이들에게 놀림받기 싫으니 몰래 친구로 지내자고 말해오기도 했다. 그때부터 수치심과 굴욕감이 시작되었고 내가 부족한 사람은 아닐까 걱정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나는 누군가 친구가 되어주면 고맙게 생각하는 버릇이 생겼다. 아이들이 나처럼 말라빠진 동성애자와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 후 어른이 되어 처음으로 심리치료를 받게 되었다. 심리치료사가 되려면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었던 그 심리치료에서 나는 주변 사람들과의 부정적인 관계를 바꿔야 한다는 사실을 처음 깨달았다. 그제서야 나를 통제하고 조종하려 들고 자기 입속만 차리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내가 고분고분 말 잘 듣는 충직한 친구일 때 무척 기뻐했다. 하지만 내가 그랬던 건 그들이 나를 친구로 받아줬다는 사실이 고마웠기 때문이다. 동등한 친구 사이가 아닌 외로움과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만든 명백히 권력 관계가 있는 친구 사이였다. 그 뒤로 나는 사람들과의 경계선을 정하고 조금 멀어지거나 아예 관계를 끊는 법을 배웠다. 이로운 관계라면 감사할 필요가 없음을 이제는 안다. 나는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관계를 선택할 자격이 있으며 그런 관계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다. 하지만 이젠 안다. 조롱과 놀림, 굴욕의 대상이었던 깡마른 체구의 동성애자 소녀는 사실 칭찬받을 자격이 충분한 상냥하고 창의적인 아이였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의 나로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말이다. 그 어떤 관계도 완벽할 수 없다. 우리는 모두 부족함이 있고 가끔 실수도 한다. 하지만 끊임없이 실망을 주고 나를 깎아내리고 무시하는 사람들을 왜 그냥 보고만 있는가? 그들의 행동이 자존감을 떨어뜨리는가? 행복하게 해주는가? 그것은 당신만이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이 하나 더 있다. 나는 스스로 행복할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날 조금 더 행복해지는 마음의 문이 열렸다고 생각한다. 누군가 당신의 행복을 방해한다면 끊어내길 바란다. 내가 그러했듯 당신도 스스로 행복해질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오원 오케인 저자의 자신에게 엄격한 사람들을 위한 심리책이었어요. 저자 본인의 이야기가 참 뭉클한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슬펐고 공감이 갔던 문장이 있는데 그렇게 나는 누군가 친구가 되어주면 고맙게 생각하는 버릇이 생겼다. 이게 자존감이 정말 낮을 때 이런 기분이 들거든요. 저도 그랬던 적이 있고 여러분도 혹시 힘들 때 뭔가 주변에 굉장히 자신감 넘치고 뭔가 좀 당차 보이고 그렇다고 또 아주 못되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가
나를 뭐 집에 초대하거나 같이 밥을 먹거나 그런 걸 제안하면 나는 그럴 수 없는 성격인데 이렇게 당당한 친구가 나를 만나자고 한다는 건 너무 고맙다. 난 지금 친구도 없는데 나한테 손 내밀어주고 같이 놀자고 하는 거. 근데 뭔가 항상 내가 가야 되고 중간에서 만나는 것도 없어요. 그냥 걔네 집에서 만나거나 아니면 걔네 집 근처로 가야 되거나 그리고 걔가 오라고 하면 가야 되고 내가 만나자고 하면 안 나와요. 제 친구 중에 이런 스타일은 기혼인데 그래서 이해는 해요. 저는 혼자 살고 친구는 남편이 있으니까 제가 조금 더 맞추는 게 아무래도 편하겠다. 그리고 나는 이 친구가 내 친구가 돼주는 게 고마우니까. 근데 그게 내가 너무 힘들고 자존감이 낮을 때는 정말 내가 온갖 희생을 하면서도 그 친구를 만나는 게 너무 즐거워요. 왜냐면 사람이 그리우니까. 근데 이제 점점 인간이 항상 그렇게 살진 않잖아요. 회복이 되고 이제 언젠가는 정상으로 돌아오고 뭔가 나를 더 존중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단 말이죠. 그럼 그때는 이제 그리고 여태까지 많이 했잖아요. 여태 나만 가고 나만 얘가 부를 때 가고 시간은 무조건 얘한테 맞추고 그만큼 했으면 좀 되지 않았나. 얘도 좀 나왔으면 좋겠다. 먹고 싶다고 하는 음식 왜 나는 재료를 싸들고 가서 해주고 얘는 내가 새 집으로 이사를 왔는데도 커피 한 잔을 하러 들르지도 않고 자기 집 강아지는 엄청나게 자랑하고 나는 그 강아지 인스타그램 이런 것도 막 봐줘야 되고 근데 반려묘는 내가 먼저 있었는데 우리 집 고양이 예쁘다는 소리 한 번 안 하는 친구한테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어떡해요. 저 끝도 없이 나오네요.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근데 진짜 너무 둔감해서 아니면 너무 이기적이어서 그렇겠죠? 몇 년을 알았는데 한 번도 소통을 했다는 느낌이 없어요. 너무 신기하죠? 걔가 하소연하고 동료 욕하고 이런 거 난 다 들어주는데 예상하시겠지만 제가 얘기하면 그런 걸 왜 나한테 말해? 진짜 소름 끼치죠. 그걸 몇 년에 걸쳐서 느꼈다는 제가 너무 바보 같고 그리고 그런 관계를 허용한 내 잘못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친구를 아주 원망하진 않지만 나는 왜 이렇게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고 그런 관계를 용납했을까? 그런 후회는 가끔 들어요. 동등한 친구 사이가 아닌 외로움과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만든 권력 관계가 명백한 사이라면 이 저자처럼 경계선을 정하거나 조금 멀어지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나는 스스로 행복할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날 조금 더 행복해지는 마음의 문이 열렸다고 생각한다. 우리 모두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란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